손님들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17일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아주 따끈따끈하니 이제 정말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한데요. 오늘은 제가 제라늄 10,000원 일괄 판매하는 상품 몇 가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여름철 제라늄이 또 이제 물음이라든가 병 같은 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물 관리하는 방법, 저희 농원에서 물 관리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여름이라서 물 관리가 아주 까탈스럽고 좀 조심스러운데요. 일단 제라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번 해피 깨순이 선입니다. 해피 깨순이 선은요, 가녀린 몸짓에 그리고 노란 골드립이고요. 깨순이입니다. 깨순이, 하늘하늘한 깨순이인데요. 오늘 모종 3개입니다. 오늘 판매하는 제라늄은 전부 일괄 10,000원에 판매합니다. 해피 깨순이 모종 3개 있습니다. 저희 선 갤러리 농원 변종이고요. 모종은 워낙 자체가 어린아이라서 가늘게 자라는 아이입니다. 다음은 2번 로즈버드 브라이트 스톤입니다. 브라이트 스톤 같은 경우는 주황색의 꽃이 피어나고 얘도 골드립에 들어가는데요. 잎무늬가 아주 선명한 펜시 계열입니다. 펜시 계열인데 잎이 그냥 약간 골드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라이트 스톤은 오늘 개수 4개 있습니다. 4개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여름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 물을 살짝 말렸습니다. 3번 이르마입니다. 유럽 제라늄이죠. 이르마가 지금 요즘 꽃이 너무 핑크핑크하게 이쁘게 펴 있는데요. 약간 살모색 띄는 것 같이 보이지만 햇살 방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이르마는 오늘 개수 5개 있는데요. 이렇게 핑크색 겹으로 투톤으로 예쁘게 피어나고, 그리고 여름에도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는 그런 유럽 제라늄이 되겠습니다. 이르마 5개입니다. 아주 단단하게 잘 자라 있는 모종입니다. 4번입니다. 4번. 빌드베런 로즈. 빌드베런 로즈는 잎무늬가 아주 아름답고 독특하고 잎만 보아도 또 선명한 굿무늬가 예쁘게 펼쳐져 있는 아이인데요. 꽃도 너무너무 귀엽게 피고 잎도 예쁘고 이렇게 모체에서 잎이 땅실땅실하게 이제 그 햇살을 듬뿍 받으면 잎무늬가 마치 이렇게 동글동글한 무슨 탑사놓은 듯한 느낌이죠. 어찌 보면 버섯이 동글동글 달려있는 것 같기도 한, 그리고 꽃도 엄청 귀여워요. 꽃이 겹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황색의 호꽃인데 꽃잎 모양이 간달한 것이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빌드 베런 노즈 오늘 개수 5개 있습니다. 5개. 햇살을 받아서 꽃 색상이 엄청 진하게 펴 있습니다. 5번 선 갤러리 농원 변종 5월의 신부인데요. 5월의 신부도 오늘 개수 5개이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모종 사이즈입니다. 작은 모종 사이즈인데 5월의 신부도 이제 공중뿌리를 내린 아이라서 사이즈 작아도 아주 단단하게 뿌리가 잘 내린 아이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조금 마르게 해놔서 사이즈가 더 작아진 경향이 있는데, 살짝 방그늘에 들어가면은, 방그늘 저희보다 햇살이 약한 곳에 들어가면 좀 더 싱싱하게 크게 잘 자라는 아이입니다. 5월의 신부는 꽃 색상이 이렇게 엄청 예쁘게 피어나고요. 그리고 꽃 화형이 커요. 지금은 이게 모종이라서 좀 화형이 작은데 봄 가을이 되면은 화경이 엄청 크고 꽃봉오리가 아주 크게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화려한 색감을 띠는 아이입니다. 5월의 신부도 오늘 개수 5개 있습니다. 선 갤러리 농원 변종입니다. 5월의 신부 선. 6번은 시스터 헬리인데요. 시스터 헬리는 아주 진한 핑크, 꽃핑크의 꽃이 피는 아이인데 유럽 제라늄입니다. 시스터 헬리 오늘 개수는 3개 있고요. 시스터 헬리도 대는 줄기는 굵게 자라지 않고 약간 가늘게 자라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이제 뭐 아무래도 여름에는 꽃이 좀 약하고 봄, 가을에는 엄청 크게 피어나는 아이입니다. 마지막 7번 나다 K입니다. K 제라늄이고 이렇게 장미형의 예쁜 꽃이 피는 K 제라입니다. 나다 K는 지금은 이렇게 꽃이 봉우리가 없습니다. 그 대신 모종은 아주 튼튼하고요. 잎이 아주 튼튼한 아이입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꽃 화형이 약간 흐트러져서 피기도 하지만 봄, 가을에는 완전 장미형으로 예쁘게 피어나는 나다케이. 햇살을 많이 보면 엄청 진하고 햇살을 좀 적게 보면 연하게 피겠죠. 8번 핑크 샤워 베고니아입니다. 핑크 샤워 베고니아 요 아이들 지금 작년 가을에 모종을 해서 얘들은 좀 늦게 깨더라고요. 겨울이 지나니까 추위에 아주 약한 아이들이라서 좀 쉬고 있다가 6월 되니까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약간 하늘하늘한 듯이 보이지만 요 아이들 겨울 지난 아이들라서 밑에 살짝 구근이 아마 생겼을 겁니다. 지금부터 성장을 시작하면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핑샵에 5,000원이고요. 오늘 나온 개수 7개 있습니다. 7개. 작은 모종, 지금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한 모종입니다. 9번 리마러브 베고니아입니다. 리마러브 베고니아. 리마러브는 황금색의 노란 잎이 아주 매력적인 베고니아이죠. 리마러브 10,000원이고요. 오늘 나온 개수는 5개입니다. 베고니아 종류들은 이제 추위에 너무 약해서 6월부터 이제 막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작년 가을 모종이 지금까지 왔는 아이들인데 요 아이들은 저면 관수로 해서 물 관리하면은 여름에 죽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저면 관수의 장점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노릇노릇하니 황금색으로 노랗게 매력적인 잎을 가진 베고니아입니다. 리마러브 베고니아 5개 각각 10,000원씩입니다. 한 개 10,000원씩입니다. 10번 핑크 삭소롬입니다. 핑크 삭소롬 같은 경우는 보라색 삭소롬보다 엄청 작게 자라거든요. 보라색 삭소롬은 여름에 성장 속도가 빠르고 잎이 커서 축축 늘어지는데 핑크 삭소롬은 성장 자체가 작게 느리고 그리고 크게 크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잎도 꽃이 핑크 삭소롬이지만 그냥 보면 마치 보라같이 보이는데 약간 방건에 들어가면 색상이 더 연해집니다. 핑크 삭소롬 5,000원이고요. 오늘 나온 개수 10개입니다. 작은 모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11번 화이트 삭소롬. 화이트 삭소롬 5,000원이고요. 화이트 삭소롬도 보라 삭소롬의 절반 정도의 성장입니다. 잎도 작고 크기도 작고 그 대신 핑크 삭소롬보다는 약간 크게 자라는 아이입니다. 5,000원이고요. 오늘 나온 개수 5개입니다. 오늘 이제 상품 소개는 여기까지 해드리고 여름철 제라늄 물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막 더워지니까 무름도 오기 시작하고 해서 물을 주면은 무르고 안 주면 마르고 해서 너무너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성갤러리 농원에서 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에는 어쩔 수 없이 하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하엽 생기지 않게 펑펑 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무름이 훅 달라들기 때문에 물을
약간 적게 주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햇살은 아무래도 쨍쨍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엽이 막 집니다. 밑에 하엽이 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엄청 위에 흙이 말라 있잖아요. 있으면 저희 매니아들이 오시면 이렇게 말려도 되냐고 괜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 아이가 물을 어느 정도 머금은지 알 수 있는 것이, 저희는 다 이제 저면 간수를 하거든요. 저면 간수 하는데, 저면 간수 이렇게 보시면 이 전체가 저면 간수 판입니다. 그런데 옆에 판이 높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얕게 되어 있잖아요. 딱 높이를 보면 플라스틱 화분의 높이 정도, 그러니까 1에서 1.5cm 정도의 높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런 데다가 이제 물을 받아서 저면 간수를 하다 보니까 좀 큰 화분에는 위에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분 밑과 밑에 플라스틱 받침대의 사이즈가 딱 맞는 것은 물이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약간 사방 1에서 1.5cm 여유가 있도록 요 정도 사이즈 되는 데다가 물을 가득 부어줍니다. 플라스틱 화분에 가득 부어주면 요 아이가 물을 다 빨아먹거든요. 화분이 좀 작으면 위에 표면까지 수분이 올라오고, 화분이 조금 크면 표면까지 수분이 올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뒤집어서 만약에 뒤집어 빼볼 일이 있으면 전체를 한번 빼보면 거의 반 이상 3분의 2 이 정도 수분을 흡수를 하거든요. 얘들이 뿌리가 내려가서 흡수하는 거니까 그렇게 물을 주시면 위에 대에 물이 가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물음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정에 공간이 좀 약간 여유가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 저면 관수도 좋은데 이중 화분도 아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식물들이 아무래도 밑이 흙이 많으면 이렇게 땅에다 바로 심으면 잘 자라잖아요. 그 원리로 생각해 보면 밑에 화분이 크면은 식물이 튼실하게 힘을 받아서 잘 자랄 수밖에 없는데, 크게 하자니 물음이 걱정이고 작게 하자니 물 맞춤이 힘들고 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중으로 해서 밑에 큰 화분에다가 해서 이렇게 딱 이중을 하면 물은 바깥쪽 이중 화분에만 줍니다. 안쪽 화분에는 주지 않고, 그러면 여기 안에 제라늄이 심어진 화분에서 뿌리가 내려가서 이 뿌리가 물을 흡수하는데요. 그걸 이렇게 해보면 안쪽은 거의 항상 말라 있습니다. 근데 뿌리는 물기 있는 쪽으로 뻗어 내려갔기 때문에 위에 성장이 엄청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자구가 나오는 것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이도 제가 전체 삽목한다고 싹 다 자르고 앙상한 뼈라룸만 갖다 꽂아 놓은 것인데요. 뼈라룸만 이제 남겨놨거든요. 남겨가지고 이중 화분으로 이렇게 해서 밑에는 약간 퇴비를 넉넉하게 넣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받쳐둡니다. 그리고 얘도 저면 간수하려면 우리가 음식 같은 거 시켜 먹고 나면 일회용 그릇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그릇을 받쳐서 이 그 밑에 화분이, 이중 밑에 화분이 크기 때문에 그 일회용 그릇에 물을 가득 받아도 됩니다. 가득 받아서 흠뻑 이중 화분이 먹게 만들면 안쪽 화분에서 뿌리가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이중이 쪽은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물이 아주 축축하거든요. 근데 안쪽 화분은 뽀송뽀송합니다. 이 원리로 해보니까 그 제라늄 성장이 다르고, 그리고 얘들이 또 밑에 화분에 제가 퇴비를 많이 넣었잖아요. 넣으니까 퇴비를 먹어서 그런지 자구가 엄청 빨리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좀 공간 여유가 있으신 분은 좀 큰 화분에다 이중 화분으로 이렇게 심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만약에 집에 공간 여유가 없고 좀 힘들다 하시는 분은 물을 많이 받지 않고 얕게 받아서 저면 관수를 하는데, 여름이라고 자주 물 주면 안 됩니다. 여름일수록 물 주는 횟수를 좀 뜸하게 해야 되는데요. 아까 보신 플라스틱 받침에 다 먹고 나면 한 4일에서 5일 정도 화분을 말려야 됩니다. 한 번씩 화분이 마르는 시기가 있어야 이 아이들이 물음이 오지 않지, 널 축축하게 있으면
위에는 말랐다 싶어서 물 주면은 화분 맨 밑바닥에는 수분이 항상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한 3분의 2 정도 얘가 빨아먹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한 4일, 5일 정도 말리면 밑에까지 거의 화분이 말라요. 그 다음에 또 그대로 그 밑에 받쳐놓은 화분 받침대에 가득 물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을 또 다 먹고 나면 또 4일이나 5일,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물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제 줬다가 또 이틀 있다 줬다가 일주일 있다 줬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5일이면 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확한 간격으로 물을 정확하게 주면 오히려 무름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올여름에는 이렇게 물 관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